헌혈은 건강한 사람들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하면 할수록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7에서 8%, 약 4에서 6리터이며 총 혈액량의 10%는 여분의 혈액입니다. 헌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을 대체할 어떠한 물질도 없다는 것과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만이 수혈자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헌혈 후 혈액량이나 혈장은 24시간 내, 적혈구는 3주에서 5주 내 완전 회복되며 혈소판은 일주일 후 원상 회복되므로 건강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장시연입니다. 헌혈은 그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며 가장 아름다운 행위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혈액을 내주는 사랑의 실천, 즉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인 헌혈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은 지금까지 대신할 어떤 물질도 없고 혈액 성분별로 유효기간이 있어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혈액이 필요하다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매 7초마다 한 팩, 1분마다 9팩, 1시간마다 517팩, 하루에 12,377팩의 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혈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꾸준한 헌혈이 필요한 것이죠. 경상남도 혈액원의 조민지 의무관리실장님과 함께 헌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혈액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한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혈액 보유량을 평균 5일분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적당하다고 보는데 저희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는 전국과 경남 혈액원이 비슷하게 3.31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자세히 보면 혈액형별로 보유량이 조금씩 다른데 A형 같은 경우는 약 2.61분이라서 평균보다 조금 작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1분이면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공급을 못할 정도로 위험하진 않지만 뭐 헌혈이 줄어든다든지 비상 상황 시에는 혹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헌혈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아직은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동절기에 혈액이 많이 부족했었고 지금 봄이 되면서 헌혈량이 늘어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힘든 그런 계절은 어떤 계절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혈액이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주로 헌혈하시는 층이 10대에서 20대시기 때문에 여름, 겨울에는 방학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참여가 줄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떠나시고 또 군대는 동절기 훈련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항상 동아절기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앞두고 또 메르스 같은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혈액이 더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또 얼마 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이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이제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렇게 그 혈액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혈액은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면 수혈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적혈구라든지 혈소판들은 우리 몸 안에서도 수개월에서 짧게는 며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 주셨을 때도 저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실 때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 환자분들 치료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조금 더 간접적으로는 혈액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어떤 알부민이라든지 또는 혈우병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주사약제라든지 그런 치료약제를 제조하는 부분에도 부족분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입을 한 혈장으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헌혈된 혈액은 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적혈구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 그거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하거나 다쳐서 출혈이 심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적혈구가 수혈이 되어야 되고요. 또 혈소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세포는 저희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출혈이 심하거나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출혈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혈소판이 포함된 혈액을 꼭 저희가 수혈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혈하신 혈액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수혈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후에 또 사용되는 부분은 혈장이라고 하는 혈액의 액체 성분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공해서 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알부민이라는 제제도 있고, 또 예방접종할 때 사용되는 원료라든지 또는 혈우병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사약제라든지 이렇게 반드시 혈액을 원료로 해야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핵욕이라고 부르는 혈장을 이용해서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무게의 7에서 8%, 약 4에서 6리터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혈액이 몸 구석구석을 돌며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분되는데, 혈장은 음식 섭취를 통해 얻은 영양분을 운반하고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혈구는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와 우리 몸의 면역을 형성하는 백혈구,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으로 구성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헌혈을 하고 싶지만 또 그 안전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헌혈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몸에 이상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좋은 컨디션에서 헌혈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크게 몸에 무리가 되질 않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헌혈을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액량보다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뭔가 몸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원래 저희 몸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보다 뭐 크게 10%에서 15% 정도는 말하자면 여분의 혈액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헌혈을 받고 있고, 그래서 헌혈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만큼 부족하진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헌혈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빠져나간 혈액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몸의 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서 뭐 크게는 골다공증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혈액이라는 거는 헌혈을 하시는 거랑 상관없이 수개월에서 며칠에 한 번씩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이기 때문에 헌혈을 하신다고 해서 더 무리가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헌혈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번 할 때는 이제 며칠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혈액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 기간을 저희가 법으로라든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시는 붉은색 피는 적혈구가 포함된 피인데, 적혈구는 만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2달이 지나셔야만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적혈구는 몸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혈장이나 혈소판이라는 혈액의 특정 성분만 채혈하는 헌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뭐 1, 2일 또는 길어도 3, 4일 이내에
금세 회복이 되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반복해서 헌혈하셔도 몸에 무리가 없으십니다. 그럼 한 달에 2번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혈장이나 혈소판 헌혈은 한 달에 2번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헌혈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혈을 하면서 몸에서 체열되는 혈액의 양이 우리 몸에 부담이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중이라든지 나이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 만 16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남성은 50kg, 여성은 45kg이 넘으셔야만 헌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헌혈을 지원하실 때마다 매번 빈혈에 대한 검사를 해서 혹시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헌혈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헌혈자분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혹시나 수혈을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위험 인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간호사들과 꼼꼼한 질문이랑 답변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헌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헌혈은 안전하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멸균 소독된 것을 사용하며 또한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이즈는 물론 다른 질병의 감염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2. 헌혈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 가능합니다. 3. 헌혈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며칠 몇 주 내에 음식 및 수분 섭취 등으로 헌혈 이전 상태로 돌아오므로 다이어트와 무관합니다. 네, 그러면 이 헌혈을 하기 전과 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헌혈에 참여하실 때는 좋은 컨디션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혈하시기 전에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시고, 다만 아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헌혈하시기 전날 가운을 하시거나 또는 잠을 푹 못 주무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피곤하실 때는 하루 정도 헌혈을 보류하시는 게 네. 헌혈하신 후에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좋은 컨디션으로 헌혈에 참여를 하셨다면 네. 헌혈하시고 나서 주의하실 점은 크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헌혈하시고 일정한 시간은 헌혈을 하신 장소에서 이제 음료수를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도록 하고, 저희 간호사들이 컨디션도 확인하고 또 지혈이 다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신 분들은 귀가하신 후에는 간단하게 당일 오후 반나절 정도만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헌혈하신 팔을 심하게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고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물을 많이 드신다면 헌혈 전후로 해서 큰 컨디션의 변화 없이 아주 이제 네. 좋은 기분으로 헌혈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헌혈을 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 네. 신체로 해야 되고 이제 헌혈하고 나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헌혈은 왜 자원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헌혈은 저희가 매혈이 이루어지지 네. 않도록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혈용으로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혈액은 매혈을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매혈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금전적인 이유로 해서 헌혈을 하시게 되면 헌혈을 하시는 분들의 몸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안전에도 조금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크게 봐서는 헌혈이라는 행위가 나의 건강을 남에게 나누는 행위인데 그게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떤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으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혈용 혈액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헌혈을 하시도록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혈액관리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사용되는 수혈용 혈액이 헌혈한 혈액이 사용되는 제일 큰 이제 네. 용도인데 수혈용 혈액에 대한 매혈은 전 세계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먼저 헌혈은 끊임없이 새롭게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 처음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초회 헌혈자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처음으로 바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헌혈을 하시는 게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회 헌혈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거나 헌혈을 권장하기도 하고 또 길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저희 봉사원들이나 직원분들이 캠페인을 하기도 하면서 네. 헌혈에 대한 걸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10대, 20대 헌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0, 40대 헌혈자분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MOU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주시는 기관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소중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기존 헌혈자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소정의 기념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면서 계속 저희의 이제 소중한 헌혈자분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24일에는 또 헌혈의 세계 헌혈의 날인가요?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뭐 어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매년 6월 14일에는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헌혈에 대한 그 행사도 진행을 하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헌혈이란, 실장님께 헌혈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가장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헌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출혈이 심하게 생겼거나 또는 백혈병 같은 병에 걸려서 혈액을 만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부족한 혈액을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혈액을 대신할 물질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한 분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한 명의 헌혈자가 본인의 혈액을 제공해 주시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는 헌혈에 관심이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그분들이 헌혈해 주시는 혈액 하나가 반드시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혈액원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주변의 중심지, 도시 중심지 같은 곳에는 또 그 헌혈의 집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혈액원과 헌혈의 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대한적십자사에서 전국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혈액의 9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혈하시는 것 말고 그 다음 단계로도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안에는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여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혈을 해주시면 그 혈액을 가지고 와서 각 성분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있고 또 추가로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상적이고 수혈이 가능한 혈액으로 판단이 된 혈액은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서 또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곳이 혈액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그 헌혈자분들께서 흔히 접하시는 헌혈의 집은 그 중에서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주하면서 헌혈을 받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떤 도심의 교통이 좋은 곳에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조성해 놓은 곳들이 이제 헌혈의 집입니다. 네, 헌혈의 집이 4군데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헌혈을 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헌혈의 집은 헌혈자분들이 방문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가급적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혈액원 제외하고 4군데의 헌혈의 집이 있고 창원과 진주, 마산, 김해에 각각 있습니다. 창원 헌혈의 집 같은 경우는 정우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진주 헌혈의 집은 롯데시네마 건물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산 헌혈의 집 같은 경우는 경남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당부의 말씀이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헌혈에 대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혈액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어플로도 스마트 헌혈이라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가까운 헌혈의 집이 어딘지 찾으신다라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경남 같은 경우도 저희 창원이나 진주, 마산, 김해에 각각 헌혈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용기를 내셔서 방문하셔서 헌혈이 가능한지 상담도 하시고 또 헌혈도 진행하셔서 실제로 나의 혈액을 통해서 다른 환자를 살리시는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혈을 통해서 또 따뜻한 사랑을 많이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무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란 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자기 몸속에 흐르는 혈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일 것입니다. 가까운 혈액원을 찾아 헌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